Hi, 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3rd of November 2021, Tuesday, now 9:1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살짝 마이너스, 코스닥보다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처음에는 조금 낙폭이 컸다가 낙폭을 살짝 줄이는 모양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좀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근데 좀 오히려 저는 바람직스러운 모습이라고 보는 게, 셀트리온이 앞으로 올라갈 일이 되게 많은데 악재를 통해서 미리 좀 이렇게 눌러주면 뭐 요게 뭐 하루 갈지 아니면 2, 3일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렇게 떨어질 때 조금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오늘은 좀 들어가기보다는 사태를 조금 지켜보고 내일이나 모레 시장을 좀 보면서 분할 매수 들어갈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은 4.67%,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46%, 셀트리온 제약은 4.58% 떨어지고 있는데요. 9시 10분 현재요.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뭔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거에 대한 뭐 질의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분식회계 논란이 있다. 그래서 금감원이 감리를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고 손실이 제대로 반영이 됐냐. 두 번째는 계열사 간 거래가 이게 뭐 법에 어긋나는 점은 혹시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감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끓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데, 일단은 먼저 재고 손실이 제대로 반영이 됐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이거는 서정진 회장이 일부러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뭔가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외국에서 투자를 받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셀트리온이 뭔가 굉장히 불확실한 회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분리를 해서 리스크를 좀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투자하는 사람들 조건에 이렇게 회사를 좀 분리를 해라, 그런 요구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등치가 크시다 보니까 계열사 간의 일건 몰아주기, 그 당시에는 뭐 규모가 작았으니까 처음엔 그런 논란이 없었겠으나,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일단 약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를 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케미컬 제품 외국 거까지도 셀트리온 제약에서 합니다.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쪽에 주로 케미컬도 팔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갈 때,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팔면 이게 전부 셀트리온 매출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 안 팔았으니까 재고 자산으로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하냐면, 유럽을 직판 체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가 옛날에 유럽에 현지 업체가 있을 때는 현지 업체에 맡기면서 이 매출을 다 잡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직판 체제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마지막 판매가 돼야 그게 매출로 잡히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럼 마진은 물론 더 높지만,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위기가 심해지면서 기존에 만들었던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라, 코로나 빼고 다른 약들은 아무래도 덜 팔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또 레키로나까지 빨리 좀 승인이 날 줄 알고 많이 만들어놨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지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유럽의 정식 사용 승인도 늘어지게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재고도 많은 데다가 레키로나 재고까지 떠안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가 그냥 조 단위로 지금 재고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서 예를 들면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레키로나 같은 경우가 가격을 또 다른 치료제들도 나오니까 좀 이렇게 낮추게 되면
원래 가치보다 낮아지니까 그 창고에 있던 가격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조금 늦어지면 재고에서 전체 가치가 줄어든 걸 제대로 반영을 못하면 그게 이제 재고 손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도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뭐 그 당시에 집한 체제를 바꿀 때만 해도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어찌 됐던 재고 손실 중에서 회사에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과징금을 조금 내면 되는 문제지 이거를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이고 계열사 간 거래는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갑작스럽게 너무 커지면서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계속 있고 이게 막 법에 조금 그 걸리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새 회사를 합병해서 좀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11월이나 12월 중에 합병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 주주들이 강한 반대를 해서 지금 합병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열사 간 거래 문제는 합병을 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고, 근데 감리가 왜 3년 동안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저도 조사는 해봐야지 알겠지만 아무래도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여권하고 좀 가깝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권에 좀 도움이 되는 발언도 어느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뭐 감사가,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회사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하다가 뭐 실수가 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의도적인 게 아니고, 뭐 하다가 실수가 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벌금이나 그런 부분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감사가 이렇게 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거는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뭐 아마 감리를 하는 기관에서 뭐 알아서 긴 걸 수도 있고 뭐 의도적으로 뭐 압력을 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알아서 겼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기회를 좀 싼 가격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링컨 화이팅 좀 한번 해주세요. 링컨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악재지만 이거는 그렇게 오래갈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악재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감하게 오늘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신 분도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셀트리온 제약에 관한 얘기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어찌됐든 최근에는 뭐 조금 그런 모습이지만 제일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제너릭 때문인데 제너릭이 1,000억을 돌파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고덱스 간장에 좋은 그 약이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도 전체적인 비중은 줄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너릭의 다른 약들이 제너릭은 뭔지 아시죠? 오리지널 신약이 있고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제너릭이나 케미컬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제너릭 약이 68% 성장을 했다. 4분기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매출이 3,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3분기에 매출 2,752억에서 작년도 3분기에 비해서 76% 늘었고 영업이익은 393억에서 146% 늘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도 3분기 실적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떨어진 실적을 보인 거에 비해서 셀트리온 제약은 훨씬 좋은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셀트리온 주주분들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물론 걱정은 좀 해야 되지만 아주 심각하게 걱정할 문제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요 책 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삼속은 엄단해야 된다. 1919년 2월 한겨레와 인터뷰를 할 때 상속세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 후 정부 반응을 들어봤나 그랬더니
그 인터뷰 직전에 청와대 인사들과 만났을 때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이니 이해해달라고 미리 말했다. 정부와 가족이 반반하자는 것인데 맞는 말 아니냐고 했다. 정부도 삐딱하게 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반반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상속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은 것이 어떻게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기업의 오너십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업을 파는 것이다. 그러면 현금이 나온다. 애들한테 현금을 물려주면 세율이 50% 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 하지만 회사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 기업이 매물로 나와 중국 기업이 인수하면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랬더니 다른 회장들은 서 회장 생각에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내가 욕을 먹었다. 반이 말이 되냐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모 회장은 난 상속증이 다 끝났다. 다른 사람은 얘기하라고 하더라. 나는 회장들에게 그런다. 이제는 사회를 바꾸자고. 반기업 정서 만들지 말자고. 하여튼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아침에 산책하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추운 날씨 조심하시고요. 엄마,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 뭐예요? I love you.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do you love me?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I am one of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그 다음에 개는 뭐예요? 강아지? 커. 아니 dog. 그 다음에 고양이는 캐. cat. 야옹이 아니고 cat. 캐. 예. 이 손은 뭐예요? 손. 핸드. 그렇죠. 자, 우리 80세 넘은 우리 어머니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 원하시는 분들 영어의 바다에 푹 빠뜨려 드리니까 줌으로 일주일 동안 무료 참여 가능하니까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개인 주식 상담 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탁구 좋아하시는 분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종목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궁금한 종목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